안녕하세요. DJ 선아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전업주부인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해서 아들 하나를 겨우 낳고 애지중지 키웠어요. 우리 아들이 다행히 큰 사고 치는 것 하나 없이 열심히 공부해서 늦은 나이에 강력계 형사가 됐는데요. 그 당시 우리 아들 나이가 33살이었어요. 그리고 3살 어린 며느리를 만나서 소개받아 보니 대기업에 다닌다고 하네요. 며느리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했는데 다소곳하니 얌전해 보이고 좋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예뻐서 우리 아들이랑 언제든지 결혼하라고 했죠. 남편도 며느리가 마음에 들었는지 결혼을 허락해줬었어요. 사돈도 우리 아들이 마음에 든다고 결혼을 허락해줘서 상견례 자리를 가지게 됐거든요. 실제로 사돈을 만나봤는데 정말 좋은 집안 같았어요. 상견례 자리에서 자기 자랑, 자식 자랑 위주로 할 법도 한데 사돈이 이런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아들을 정말 잘 키우신 것 같아요. 우리 딸이 칭찬을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니 잘생기고 훤칠한 것도 모자라 경찰이라니. 우리 한서방이 말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정말 예의 바르게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이렇게 저희 아들 칭찬을 해줘서 성격도 모난 데 없이 좋은 사돈들이라는 첫인상을 가지게 됐죠. 말도 잘 통해서 상식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사돈도 저랑 똑같은 감정을 느꼈는지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게 흘러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우리 아들을 위해 평생을 모은 돈이 있거든요. 이런 며느리랑 사돈이라면 제 전 재산을 줘도 안 아깝네요. 며느라, 내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 살아라. 신혼집으로 줄게. 며느리가 제 이야기를 듣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감사하다고 했죠. 최종적으로 결혼식까지 수월하게 진행이 돼서 아들이랑 며느리가 얼마 전에 신혼여행까지 다녀왔습니다. 약속대로 저는 제 집에서 멀지 않은 아파트를 신혼집 하라고 줬는데요. 신혼집이 가까이에 있다고 자주 가지도 않았어요. 이제 신혼인데 제가 가면 며느리가 얼마나 눈치 보이겠어요. 며느리 배려해서 최대한 방문하지 않고 전화만 주로 해봤죠. 전화할 때마다 아들 녀석 목소리가 밝은 게 신혼생활을 잘 보내는 것 같길래 마음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주말에 아들이랑 며느리 먹으라고 반찬을 싸들고 아들네를 찾아갔죠. 며느리가 처음 봤던 그대로 예의 바르고 싹싹하게 맞이해줘서 너무 좋았어요. 며느리를 친딸같이 생각하면서 잘 챙겨주고 며느리도 저를 친정엄마처럼 대하며 친근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러다 며느리에 대해 점점 의심을 품게 됐어요. 아들이 결혼한 후에 점점 피곤해하고 무기력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아들이 이런 소리를 해댔거든요. 힘들어 엄마. 요즘 그냥 쉬고 싶다는 생각뿐이야. 그렇다고 해서 쉴 수는 없고 힘든 이유는 없고 그냥 번아웃 같은 게 왔나 봐.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생전 이런 소리를 안 하던 애가 하소연을 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내서 아들네에 갔더니 아들 얼굴빛이 안 좋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항상 활기차게 시민들 도와드린 일이나 자기가 활약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제는 의욕이 너무 없어 보였어요. 남자치고 수다스러운 애가 한마디도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아들의 마음을 한번 떠봤는데요. 아들, 요즘 무슨 일 있어? 엄마만 보면 제잘거리는 애가 왜 이래? 평소 같지 않아. 전화할 때마다 힘들다고 하던데 무슨 일 있는지 말 좀 해봐. 제가 일이 캐물었는데도 아들 녀석이 말을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말만 해서 속이 답답해졌어요. 그냥 요즘 따라 자주 피곤하고 일이 잘 안 풀려서 그래.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걱정하니까 힘들다는 소리도 되도록 안 해야겠다.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저한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라고 하니까 굳이 저를 따로 불러서는 이런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 있죠. 어머님, 갑자기 남편이 밤에 잠을 설치고 이유 없이 신경질적으로 변해버렸어요. 심지어 자주 지각하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은데 아픈 척하고 출근을 하지 않더라고요.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자꾸 중요한 일을 깜빡하고 실수하는 일이 잦아져서 걱정이에요. 며느리가 의외의 말을 꺼내서 깜짝 놀랐죠. 저희 아들이 감정 기복이 그렇게 심한 편이 아니라서 한 번도 오락가락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며느리에게 일이 물어봤는데요. 우리 아들이 요즘 따라 계속 그렇다고? 지각을 자주 하고 아픈 척하고 출근을 안 한 건 어떻게 알았어? 무슨 사건이 터져서 알게 됐니?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 며느리가 생각지도 못한 말들을 해주더라고요. 전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들은 말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일이 터진 건 아니고요. 남편한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따라 남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무슨 일 있는 거냐고 물어보니까 남편이 자꾸 지적받고 혼나서 그런 거라고 이야기해줘서 알게 됐어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제가 달래줬지만 이상하게 점점 히스테릭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며느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길래 고개를 갸웃거리고 말았어요. 우리 아들이 지적받는다고 우울해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할 애가 아니고 누군가한테 화풀이하는 애가 아닌데 싶었던 거죠. 게다가 우리 아들이 좋은 일이라면 모를까 안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걸 전부 다 털어놓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우리 아들이 자존심이 세서 그런 걸 잘 말하지 않는 편이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아들이 잘못했거나 혼날 만한 일을 전부 다 알고 있다고 하니까 신기했죠. 그새 아들이 변해버렸나 생각할 무렵 며느리 입에서 더 충격적인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도 회사에서 잘려서 힘든 상황이에요. 저도 남편처럼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말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이번만큼은 털어놔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며느리가 꺼낸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동시에 속상한 마음이 들어서 며느리에게 이리 말해버렸는데요. 왜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어? 이 정도로 힘들었으면 말을 해야지. 숨기고만 있으면 뭐가 해결되니? 도대체 언제부터 그랬던 건데. 저는 그동안 고생했을 아들과 며느리 생각에 속으로 울컥거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는 덤덤하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굳이 어머님한테 신세지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회사에 이력서 넣어보고 안 되면 식당 서빙 일이라도 잠깐 하면서 돈 벌어야죠. 어머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회사에서 잘리고 취직도 안 되는 상황이라면 우울해하고 힘들어할 법도 하지 않나요? 다 예견한 일이라도 되는 듯 침착하게 행동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미심쩍다고 생각했어요. 옛날에 아들 녀석이 장난스럽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엄마, 그거 알아? 우리 와이프는 눈물이 많아서 문제야. 애교가 너무 많은 거 있지? 틈만 나면 칭얼거려. 저번에도 회사 다니기 힘들다고 애처럼 떼썼어. 아들이 이렇게 말해놓고 며느리 반응을 살펴보길래 100% 장난인 줄 알았어요. 아들 녀석이 며느리가 제 눈치를 보면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하면서 난감해하는 걸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날 며느리 반응이 이랬거든요. 내가 언제? 어머님, 이 사람이 장난치는 거예요. 저 그런 적 없어요. 여보, 어머님이 오해하시잖아. 어머님, 이 사람이야말로 눈물이 너무 많아요. 그때 며느리가 이러기는 했지만 아들한테 들은 말이랑 달라서 의아했죠. 걱정이 돼서 이날 이후로 아들네를 자주 찾아갔어요. 한 번은 아들네에 갔을 때 부엌에 수상한 약병이 있는 거예요. 약병에는 낯선 이름이 적혀 있어서 아들한테 이리 물어봤어요. 아들, 못 보던 약이 있는데 이게 뭐야? 제가 약병을 들어 올려서 보여주니까 아들 녀석이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해줬어요.
그거 그냥 영양제야. 얼마 전에 와이프가 사와서 챙겨 먹고 있는데 좋더라고. 엄마도 하나 사줄까? 아들 녀석이 영양제라고 하니까 마음을 놓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면 안 됐었나 봐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이런 식으로 경악할 만한 말을 해주는 거예요. 어머님, 남편이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거든요. 얼른 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기 병원이 어디냐면요. 아들이랑 며느리가 있는 병원으로 얼른 달려가서 검사 결과를 들어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깜짝 놀랄 만한 말들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환자분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검출됐습니다. 환자분이 갑각류를 드신 것 같은데 알러지가 있는 줄 모르셨어요?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행동이 수상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은 며느리가 이상하지도 않은지 의사 선생님 앞에서 이런 대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 먹고 체질이 갑자기 바뀌어서 갑각류 알레르기가 생긴 것 같아요. 몸이 변한 줄도 모르고 개를 먹어서 일이 이렇게 됐네요.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아들 녀석이 당분간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하길래 바로 이때를 노렸죠. 계속 며느리가 이상해 보여서 제가 아들이랑 며느리한테 이리 말해봤는데요. 아휴, 며느리, 너도 고생 많았다. 간병하느라 힘들 테니까 당분간 집안일은 나한테 맡겨라. 며느리 네가 우리 아들 간병해주고 있는 사이에 집 청소도 해주고 네가 집에 가서 먹을 밥도 해놔야겠다. 현관문 비밀번호 좀 알려줘봐. 가서 내가 다 치워주고 해줄게. 그러니까 아들이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준 거예요. 곧바로 집으로 가서 대충 집안을 청소하면서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여러 병원에서 처방받아온 보약과 며느리의 일기장을 발견했죠. 일기장에는 며느리가 아들을 관찰한 듯한 일지가 쭉 적혀 있는 거예요. 어디 병원 보약을 먹여봤는데 이런 반응을 보였다. 이번엔 어떤 음식을 먹여봤는데 이것도 체질에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일지였어요. 일기장을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아들 몰골이 어떻게 쇠약해져 갔는지 자세히 적혀 있으니까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래서 곧장 며느리한테 전화를 해봤는데요. 여보세요라고 말하는 며느리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제가 바로 이렇게 말했죠. 너 지금 어디니? 집으로 와봐야겠다. 내가 청소를 하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네가 직접 와서 설명을 해줘야겠는데 내가 볼 땐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 저는 며느리가 도대체 뭘 발견한 거냐고 따져 물을 줄 알았거든요. 이상하게도 단번에 일기장인 걸로 알아듣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설마 제 일기장을 보신 거예요? 일기장에 적힌 것 중에서 뭐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요? 이상하게 보일 만한 게 없는데요? 일단 제가 집으로 가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몇 분 뒤에 며느리가 다급하게 집으로 들어오길래 이게 도대체 뭐냐고 따졌는데요. 그런데 며느리가 대답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너무 수월하게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알레르기가 생길 정도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보약을 처방받아서 왔었거든요. 남편이 그 보약을 챙겨 먹었는데 부작용이 왔어요. 그것 때문에 죄책감이 생겨서 남편의 건강 상태 일지를 적으면서 보약이랑 식단을 바꿔보고 있었어요. 남편이 병원을 안 가려고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보약을 직접 타오게 돼서 그런 일기를 쓰게 된 거예요. 전 며느리의 대답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는 걸 이런 식으로 질문해 봤는데요. 그럼 내가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말했는데 어떻게 바로 일기장인 걸 알았니? 네가 보기에도 일기장에 이상한 게 적혀 있으니까 그리 반응한 거 아니야? 제가 이번에 전곡을 찔렀다고 생각했지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이런 대답을 내놓으면서 아주 능숙하게 대처하는 거예요. 남편도 제 일기장을 보더니 이상하다고 했거든요. 다른 사람이 보면 오해할 것 같대요. 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부분이 없어 보였고 남편 말고는 볼 사람이 없어서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가신 다음에 이상한 걸 발견했다고 하니까 바로 일기장이 떠오르더라고요. 며느리가 이상하게 느껴진 시점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며느리랑 같이
아들이 있는 병원으로 가보자고 했는데요. 며느리를 대놓고 의심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할까 머리를 굴리다가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며느라, 너네 집에 핸드폰을 두고 왔는데 좀 가져와 주라. 내가 들고 온다고 해놓고 신발장 위에 놔두고 온 것 같아. 내가 아들 간병하고 있을 테니까 걱정 말고 얼른 다녀와. 며느리가 얼른 가지고 오겠다고 하고 문을 닫고 나갈 때까지 기다렸죠. 드디어 며느리가 나가고 병실 문이 탁 닫힌 순간 아들을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봤어요. 아들, 전체적으로 검진 좀 받아보자. 네 건강 상태가 이상한 것 같아. 단순히 알러지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닐 거야. 엄마가 보기엔 뭔가 문제 있는 것 같으니까 검사를 전부 다 다시 받아야겠더라. 하지만 아들 녀석은 태평하게 누워서 콧방귀를 뀌고 있더라고요. 제가 제발 받아보라고 재촉을 하니 아들이 그제야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갑자기 무슨 검사? 검사 다 받았어. 이제 괜찮아졌으니까 신경 쓰지 마. 검사 한 번 더 받으면 다시 몸 상태 멀쩡해지나? 갑자기 왜 그래? 마음 같아서는 며느리가 이상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그러겠어요. 그저 가슴팍만 팍팍 두드리다가 아들한테 이리 말했죠.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더 검사를 받아보자. 그래야 엄마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제가 사정하니까 아들 녀석이 건강검진을 받아보겠대요. 그래서 제가 간호사 선생님께 요청해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게 했는데요. 물론 며느리가 돌아오더니 핸드폰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긴 했어요. 어머님, 또 무슨 검사를 받는 거예요? 분명히 받아야 하는 검사는 다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희 남편이 또 어디가 아프대요? 그때 아들 녀석이 검사를 받으러 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시침이 뚝 떼고 이렇게 반응해버렸죠. 글쎄, 난 잘 모르겠다. 병원에서 갑자기 진행하겠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간호사가 까먹고 검사를 안 한 것 같더라. 괜히 혼나면 마음 쓰이니까 모른 척하고 있게. 아들 녀석 와도 조용히 하고 있어. 간호사가 자기 혼나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달래. 며느리가 제 말에 대충 수긍하는 눈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검사는 다 해봤지만 진단 결과는 똑같았어요. 제가 은밀하게 의사 선생님을 다시 찾아가서 물어봤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 똑같이 이런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알러지 때문에 그러신 건데 또 검사를 받으셨어요? 그러실 필요 없는데 보약 부작용 아니면 원인을 알 수 없어요. 이후에 아들이 퇴원하고 다시 경찰서로 출근하게 됐는데요. 아들 녀석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들이 며느리랑 있을 때 기운이 점점 빠지는 것 같은 거예요. 이상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서 아들네를 자주 가게 됐어요. 전 그 뒤로 아들네 갈 때마다 며느리한테 이런 식으로 당부의 말을 해뒀죠. 며느라, 앞으로 아들한테 보약 같은 거 함부로 먹이지 말아라. 음식 할 때도 항상 갑각류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세세하게 확인하고, 알았지? 며느리한테 잔소리만 한 게 아니라 냉장고도 항상 확인하면서 갑각류가 없는지 둘러봤는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일부러 아들이 출근한 시간대에 아들네로 향했어요. 당연히 며느리한테는 연락도 없이 간 거예요. 갑자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며느리가 부엌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걸 끓이고 있더라고요. 그 냄새를 맡자마자 불현듯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이리 소리치고 말았어요. 아니, 세상에 이게 뭐니? 도대체 뭘 끓이길래 이런 냄새가 나? 너 지금 음식하고 있는 거 아니지? 음식에서 이런 향이 날 리가 없는데? 바로 그때 며느리가 절 보고 깜짝 놀라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아차 싶었는지 뒤늦게 뒤에 숨겨놓은 냄비를 보여주면서 이리 둘러댔는데요. 아니, 그게 사실은요. 꿀이랑 계피를 끓이고 있었는데요. 그건 그렇고 왜 말도 없이 오셨어요? 전화 한 통은 해주시고 오시지. 단순히 계피랑 꿀을 섞어서 만들고 있는 게 아닌 것 같았어요. 며느리 표정을 보아하니
무언가 걸린 게 뻔히 보여서 제가 이리 물어봤거든요. 꿀이랑 계피면 그냥 보여주면 되지. 왜 내가 오니까 깜짝 놀라면서 숨겨? 그걸 왜 숨기고 있어? 어떤 건지 좀 보자. 그런데 며느리가 주춤거리면서 안 비켜주는 바람에 냄비 안을 보려다가 실패했어요. 제가 잠깐 물러서니까 며느리가 끝까지 이런 식으로 자기 변호를 늘어놓았는데요. 어머님이 보약 같은 거 먹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님이 알면 화내실까 봐 그랬어요. 이거 먹고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는 사람이 있어서 만들어 본 거예요. 며느리가 이런 해명을 꺼내놔서 기분이 너무 찝찝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머뭇거리다가 이리 대꾸해 봤는데요. 정말 계피랑 꿀만 넣은 거야? 이거 끓여서 먹인 게 정말로 건강이 좋아진다고? 이런 건 도대체 어디서 본 거니? 생전 처음 보는 건데. 제가 말끝을 흐리니까 며느리가 바로 말을 낚아채 가더라고요. 아주 자신 있게 이렇게 말하는 거 듣고 기분이 더 쎄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저도 인터넷에서 이것저것 검색해보고 만든 거예요. 갑각류 같은 거 절대 안 넣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냄비 안을 보는데 왜 이렇게 국물색이 시꺼먼지. 왠지 모르게 며느리가 수상스러워 보여서 며느리한테 갑자기 이런 식으로 말해봤는데요. 그래, 알겠다. 아, 맞다. 아파트 검침표 좀 확인해야겠더라. 검침표에 아무런 표시도 안 되어 있던데 혹시 까먹었니? 하지만 제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검침표에 숫자가 적혀 있는 걸 봤거든요. 역시나 며느리가 해놓고선 헷갈렸는지 이렇게 반응하더라고요. 아, 맞다. 내가 안 했었나? 이러면서 현관문 쪽으로 나가보길래 며느리가 끓이고 있는 걸 아무 밀폐 용기에 떠놓았어요. 그리고 따로 가져가려고 제 짐에 넣어놓으려고 했는데요. 하필이면 바로 그때 며느리가 들어와서는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검침표에 적어놨는데 못 보셨어요?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왜 담아서 가져가려고 하세요? 설마 지금 저 의심하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꼴을 보고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순간 할 말이 없어져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버렸죠. 며느리, 네가 의심돼서 이러는 게 아니고 아들이 걱정돼서 그랬어. 우리 아들이 다른 직업도 아니고 경찰 될 정도로 튼튼한 애였는데 갑자기 아프다고 하니까 너무 불안하더라고. 제가 이러니까 며느리가 눈앞에서 냄비 속에 든 물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아주 당당하게 이리 말하는 거 있죠. 어머님, 저 냄비에 든 것 전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만큼 전 떳떳하다는 소리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쩜 저를 의심하실 수가 있으세요? 때마침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녀왔다고 말하는 아들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런데 아들이 저랑 며느리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곤 놀라서 굳어버리더니 이리 물어봤는데요. 갑자기 왜 그래? 둘이 싸웠어? 아니면 엄마가 우리 와이프 혼낸 거야?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 당신이 괜히 화내는 사람도 아니고 엄마가 괜히 지적하는 사람도 아니잖아. 이때 어떻게 말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며느리가 쪼르르 가서 이런 식으로 이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계피랑 꿀 끓여서 당신 몸보신하라고 자주 주고 있잖아. 근데 어머님이 말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지금 뭘 만들고 있냐고 혼내셨어. 날 이상하게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의심하는 것 같으니까 당신이 좀 해명해줘.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 눈만 끔뻑이고 있었는데요. 그 사이에 아들 녀석이 다가와서 저한테 이런 잔소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유, 엄마. 말도 안 하고 오면 어떡해. 연락도 없이 와놓고 이런 식으로 잔소리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쓸데없이 의심하지 마. 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그날 그렇게 아들 녀석에게 등 떠밀려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아들 걱정을 한 지 며칠이 지났을까요? 아들한테 문자가 온 걸 보니 아들놈이 이런 식으로 이상한 소리를 보내놨더라고요. 엄마, 집에서 잠 잘 때마다 정체 모를 음악 소리가 들려서 불안해. 음악 소리가 들릴 때마다 나가서 확인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 와이프도 아무 소리 안 들린다고 하니까 엄마가 와서 한번 들어봐. 아들놈 전화번호로 온 문자인데 꼭 아들 녀석이 아닌 것 같은 문자 같아서 등골이 서늘해졌죠. 그래서 전화를 한번 걸어봤는데요.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갈 때까지 기다렸는데도 끝까지 안 받길래 아들한테 이렇게 답장을 보내봤어요.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야? 왜 전화는 안 받니? 네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전화로 이야기하자. 이때부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설마 우리 아들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아들 녀석이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서 그래. 게다가 밤마다 누군가 집안을 돌아다니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거든. 근데 지금 우리 집안에 누군가가 있는 것 같아. 이 답장을 본 순간 기분이 오싹해졌어요. 설마 며느리가 싶었지만 한편으론 섣부른 생각이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는 이렇게 대꾸해버렸죠. 며느리도 집에 있는데 잠든 사이에 누가 들어왔겠니? 피곤해서 헛것을 들은 걸 거야. 며느리 깨워서 같이 확인해보고 경찰을 부르던가 다시 전화를 주던가 해라. 몇 초 뒤에 아들 녀석이 확인을 해보고 별일이 아니었다는 답장을 해주길 바랐어요. 역시나 제 예상을 깨고 아들 녀석한테 이런 문자가 오고 말았습니다. 와이프 친정 가서 집에 아무도 없어. 집안에 누가 있는지 이미 다 확인해 봤거든. 지금 집에 나밖에 없는데 소리는 계속 들린단 말이야. 엄마가 집으로 와서 자봐. 아들 녀석이 많이 무서운지 집요하게 요구하길래 알겠다고 답장을 보낸 뒤 아들네로 가봤죠. 그날 아들은 안방에서 저는 손님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들 말대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잠결에 현관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는 소리가 들려서 꿈인 줄 알았어요. 사람 발자국 소리랑 무언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조용히 방을 나가보니 어둠 속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예요. 며느리가 아들이 잠든 방 앞에서 수상한 행동을 하고 있었어요. 문틈으로 무언가 설치하고 있길래 며느리를 불렀죠. 며느리가 획 돌아보면서 몸을 치우니까 며느리 몸에 가려져 있던 게 보였어요. 며느리가 설치하고 있던 장치가 뭔지 확인해보니 작은 스피커더라고요. 스피커인 걸 확인했어도 이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이리 물어봤는데요. 얘야, 이게 뭐니? 왜 이 새벽에 안방 근처에서 스피커를 달고 있어? 애가 불도 안 켜고 꼭 몰래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잖니? 말해봐. 도대체 뭘 하고 있었어? 제가 속사포처럼 말을 쏟아내면서 해명을 하라고 요구했거든요. 깜짝 놀란 며느리가 제대로 된 대답은 안 내놓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머님, 왜 말도 없이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전부터 왜 자꾸 연락도 없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원래 이러신 분 아니셨잖아요. 며느리가 뭔가 찔렸는지 제 잘못을 찾아내서 지적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거기에 말려들지 않고 바로 이렇게 혼을 내버렸죠.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네가 이렇게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말도 없이 찾아오는 거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얼른 이것부터 작동시켜봐라. 며느리가 끝까지 이건 아닌 것 같다면서 예의를 지켜달라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세히 살펴보니까 며느리가 리모컨 같은 걸 쥐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 리모컨을 빼앗은 다음에 스피커를 작동시켜보니 아들이 잠든 방 안에 이상한 소리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방문을 열어보니 아들이 이미 일어나서 황당한 눈빛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요. 제가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리 물어봤는데요. 아무 소리도 못 들었어? 왜 안 나와 본 거야? 넌 어떻게 이 소리를 듣고도 아무것도 몰랐니? 그동안 며느리가 내는 소린 걸 눈치 못 챈 거야? 아들 녀석이 너무 당황스러워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정신을 차려보려고 말은 세수를 해보더니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아니,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길래 방 밖으로 나가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리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와서 잠을 자려고 했는데 한동안은 이상한 소리가 안 들렸어.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가 또 이상한 소리를 들은 거야. 화들짝 놀라서 깼는데 방 밖에서 엄마 목소리가 들리고 방문이 열렸어. 아들 녀석이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피곤해 죽겠다고
왜 그랬냐고 하소연을 하는데도 며느리가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며느라, 너도 우리 아들이 내일 출근하는 거 알고 있잖아. 열심히 돈 벌어오려고 하는 애 왜 안 재우려고 하는 거야? 왜 이런 짓을 했어? 며느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든 간에 받아들이지를 못할 것 같았는데요. 예상대로 며느리가 납득이 안 갈 만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실 남편이 자꾸만 이명을 들어서 정신과에 가보라고 했거든요. 근데 남편이 왜 자기를 정신병자 취급하냐고 화를 내면서 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남편이 경찰 일에 점점 시달려서 피골이 상접해지니까 어떻게 하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을까 싶어서 혼자서 연구를 했어요. 책을 찾아서 읽어보고 저 혼자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한 뒤에 음악 치료를 해본 거예요. 이번엔 아들도 이 말을 듣고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들한테 이렇게 물어봤죠.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지? 잠이 들었다가 바로 깨던데 도대체 언제부터 이랬던 거야? 이상한 소리가 들릴 때마다 방 밖으로 안 나와봤어? 아들 말로는 소리가 들린 지는 며칠 안 됐대요. 그러면서 이런 설명을 덧붙여서 해주더라고요. 나와서 뭐가 있나 살펴봤는데 와이프가 스피커를 워낙 꼼꼼하게 숨겨놔서 못 찾았어. 누가 돌아다니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을 때마다 와이프랑 마주쳤었거든. 와이프가 물 마시려고 나온 거라고 하거나 화장실 갈 거라고 해서 이상한 걸 눈치 못 챘어. 아들 말을 들어보니 제가 스피커를 발견할 수 있었던 것도 며느리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있을 때 포착해내서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 이 일을 계기로 며느리를 더 못 믿게 됐죠. 아들도 화가 나서 이런 식으로 소리 지르면서 길길이 날뛰었거든요. 내가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나서 잠 못 잔다고 할 때 중단했어야지.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내가 당신 때문에 출근할 때마다 얼마나 힘들고 지적질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알아? 아들이 제목까지 오목조목 따져줘서 며느리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오히려 울면서 이러는 거예요. 미안해. 잘못했어. 난 당신이 걱정돼서 이런저런 방법을 다 해보다가 일이 이렇게 됐어. 당신 못살게 굴려고 그런 거 아닌 거 잘 알잖아. 난 어떻게든 당신이 나아졌으면 해서. 여기서 또 아들이 마음 약해져서 넘어가 주려고 하길래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그저 이런 식으로 며느리에게 한마디 했는데요.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이런 소리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니? 그래, 네 말대로 효과가 있어서 할 수 있다 쳐. 그래도 아들이 힘들어하면 안 해야지. 말을 덧붙이려고 했는데 며느리가 억울하다는 듯이 더 흐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런 식으로 절 말리더라고요. 엄마, 괜찮으니까 얼른 가서 자.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안 그래도 지금 시간이 너무 늦어서 빨리 자야 돼. 이러다 내일 출근 못하겠다.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해버리는 바람에 그날 일은 결국 그렇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음 날에 전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아들이랑 연락이 끊겼어요. 며느리랑도 연락이 안 돼서 아들네를 찾아가 봤는데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걸 신고를 해야 하나 고민할 무렵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곧 있으면 명절이니까 명절날 봐요. 그날 할 말이 있어요. 그때 저랑 남편이 왜 연락이 안 되는지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려서 다시 전화도 걸고 문자도 해봤거든요. 아들네도 다시 가봤는데 초인종을 눌러도 아무 기척도 안 느껴지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뀌어 있더라고요. 어차피 명절이 코앞에 있으니 일단 그날만 기다렸죠. 그런데 새아가가 첫 명절날 혼자 온 거예요. 당연하다는 듯이 혼자 들어온 새아가가 너무 수상스러워 보여서 이런 식으로 물어봤어요. 새아가, 아들은 어디 가고 혼자 왔니? 요새 너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또 무슨 일 생겼니? 며느리가 처음에는 못 들은 척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더니 며느리가 말을 더듬으면서 이러더라고요. 곧 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다른 분들은 다 오셨어요? 명절 음식은 뭐부터 하면 될까요? 전 전이고 뭐고 다 만들 줄 알아요.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아무 말이나 둘러대면서 시간을 때우는 거예요. 며느리 말을 듣고 아들한테 전화를 해보니까 아들이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해봤는데요. 새아가, 아들은 도대체 어딜 갔길래 전화를 안 받아? 무슨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다고 말해줘야 한다. 숨기고 있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야.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어서 며느리를 살살 달래봤죠. 그런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끝까지 잡아떼는 거예요. 바빠서 그래요, 어머님. 일단 명절 음식 준비부터 하면 안 될까요? 음식 준비하다 보면 그이도 오겠죠. 잠깐만 시간을 좀 주세요. 며느리가 눈물까지 글썽이고 있길래 얼떨결에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일단 다른 식구들이랑 같이 음식을 준비하는데 며느리가 그날따라 엄청 긴장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울 남편도 며느리를 보고 이런 소리를 할 정도였어요. 며느리가 오늘따라 이상해 보인다. 왜 저러지? 손도 많이 떨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게다가 계속 저기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 눈치 없는 남편도 그리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며느리가 계속해서 입고 온 한복 저고리 속을 만지면서 무언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어요. 새아가, 품 안에 뭐가 있는 거니? 왜 자꾸 만지면서 뭔가 확인해 보고 있어? 뭔가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봐.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심각한 일인 것 같은데 그런 건 모두 다 알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지. 드디어 제가 며느리의 마음을 흔들 만한 말을 했나 봐요. 며느리가 울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이는 절대 못 오니 기다리지 마세요. 너무 의외의 말이 나오니까 그대로 몸이 굳어버렸죠. 전 당연히 아들이 어디 있다.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다. 아들이 무슨 사고를 쳤다. 이런 말이 나올 줄 알았는데 기다리지 말라니. 불길한 예감이 샘솟기 시작해서 며느리를 향해 이리 다급하게 따져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아들이 절대 못 온다니? 설마 우리 아들이... 아니지? 그런 거 아니잖아. 똑바로 말해봐. 제가 이런 식으로 추궁하니까 며느리가 갑자기 한복 속에서 웬 묵직한 물건을 꺼내더라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털어놓은 순간 경악할 광경에 들고 있던 떡국을 놓쳐서 바닥에 부어버렸어요. 며느리가 한복 속에서 꺼내든 건 아들의 핸드폰이었는데요. 며느리가 이 핸드폰을 든 채로 꺼낸 첫 마디가 아주 가관이었어요. 어머님, 사실 그동안 진실을 숨기고 있었어요. 강력계 반장님이 몇 달 전에 바뀌었는데 남편한테 공개적으로 면박을 주고 욕설을 했거든요. 그것도 모자라 저희 남편이 자기 아내와 자식들 뒤치다꺼리까지 다 했대요. 저희 남편이 반장님 아내가 시키는 심부름도 하고 반장님 자식들 픽업까지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갑자기 불러서는 음식물 쓰레기가 가득 든 걸 쥐어주고 나가는 길에 버리라고 한 적도 있고요. 반장 자식들이 친구를 따돌리고 못살게 굴어서 일 커질 뻔한 것도 남편이 수습을 했대요. 아들 녀석이 그동안 이런 일을 당하고 있었다니. 그런데 당연히 모르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게 우리 아들이 자존심이 세서 누군가랑 싸우거나 어디서 힘든 일을 당하고 와도 말을 잘 안 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쭉 그렇게 행동하더니 이번에도 저랑 며느리한테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며느리가 여기서 더 심각한 이야기들을 쭉 읊어주더라고요. 대신 남편이 지방청 감사실에 피해 증거 자료를 제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대요. 반장은 징계가 아닌 주의 조처를 받아서 남편이 고통스러워했어요. 그래서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으니까 멀쩡하던 남편 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돼서 제가 남편한테 정신과에 가보자 차라리 경찰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이래서 며느리가 여태까지 미심쩍은 행동들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아들이 그런 며느리에게
이렇게 대꾸하면서 정신과도 안 가고 경찰 일도 그만두지 않았던 거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정신과라니? 정신과에 가면 기록이 남아서 안 돼. 힘들게 경찰 됐는데 그만둘 수 없어. 결국 아들이 쉬는 날까지 반장한테 불려가더니 몇 시간 뒤에 아들이 헐레벌떡 돌아왔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몇 시간도 안 돼서 돌아온 아들을 보고 왜 이렇게 빨리 왔냐고 물어봤대요. 바로 이때 며느리가 겨울에 땀을 뻘뻘 흘리고 들어오는 아들을 보고 놀라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들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거예요. 겨우겨우 아들을 달래고 물어보니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말을 했대요. 반장한테 몹쓸 짓을 저지르고 도망왔어.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홧김에 저지른 일이야. 제발 비밀로 해줘. 일단 도망가야 할 것 같아. 아들 녀석이 이렇게 말하면서 짐이랑 현금을 챙겼대요. 그리고 아들이 며느리한테 자기 핸드폰을 쥐어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들고 가면 위치 추적에 걸릴 것 같거든. 이 안에 반장이랑 나눈 문자 내역이 있으니까 불에 태워서 없애줘. 알겠지? 꼭 해줘야 돼. 며느리는 충격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도망가려는 아들한테 매달려서 이런 식으로 소리를 질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라고 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지를 수 있어? 여보, 제발 거짓말이라고 해줘. 당신이 그럴 리가 없잖아. 하지만 아들이 이렇게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뿌리치고 나가버렸대요. 며느리가 그동안 아무한테 말도 못하고 집에서 울다가 화내다가 신고할까 고민하다가 이틀 뒤에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남편한테라도 털어놔야 되겠다고 마음먹고 이 핸드폰을 가져왔대요. 핸드폰을 살펴보니 진짜로 아들이 반장한테 받은 욕설 문자들이 남아있었어요. 아들이 몹쓸 짓을 당했다고 해도 신고를 해야지. 경찰이 돼가지고 더한 짓으로 맞받아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시 망설이다가 며느리에게 이리 말해버렸습니다. 세아가, 너도 그렇고 네 남편이 범죄자 신분으로 쫓기는 걸 원치 않을 거다. 아무리 아들이라도 범죄 사실을 숨겨줄 순 없어. 아들을 신고해야지. 다행히 며느리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112에 수월하게 신고할 수 있었죠. 저희 집으로 얼굴이 익숙한 경찰이 왔길래 아들 이야기를 쭉 해줬는데요. 알고 봤더니 이 경찰이 저희 아들이랑 아는 사이래요. 게다가 글쎄 이미 아들을 체포했다는 거예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사건의 전말을 들어봤거든요. 경찰이 글쎄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한경이가 순간 욱해서 반장님을 밀쳤는데 머리를 부딪혀 기절했습니다. 다행히 목숨을 잃지는 않았는데 눈앞에서 사람이 다치는 걸 처음 본 한경이가 패닉이 와서 이후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일단 자리를 뜨자는 잘못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한경이가 불이 났게 도망가 버렸지만 다행히 반장님이 한경이한테 그동안 한 짓이 말도 안 되는 갑질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더 큰 벌을 받을까 봐 무서우셨던 것 같습니다. 한경이가 반장님한테 했던 잘못한 일들에 대해선 반장님이 합의를 해줬습니다. 반장님이 인맥으로 덮어둔 갑질이 전부 다 드러날까 봐 그렇게 일을 처리했으니까 고소당할까 걱정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대신 한경이가 인사이동을 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전 경찰이 이렇게 말하길래 아들은 언제 풀려나는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아들이 곧 풀려날 거라고 해서 아들이 있는 경찰서로 가봤죠. 조사를 끝낸 아들이 경찰서를 나오자마자 꼭 안아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안고만 있다가 흐느끼면서 이리 말해봤네요. 아이고, 이 못된 놈아.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네 혼자만 끙끙 앓고 있으면 어떡해. 가족이 괜히 있는 줄 알아? 이런 일 생기면 상담하고 같이 고민해주라고 있는 거야, 요거사. 며느리도 저랑 같이 아들을 안아주고 있었는데요. 제가 할 말을 다 하니까 그제야 며느리가 나서서 이렇게 울먹거리더라고요. 자기야, 왜 말을 안 했어? 처음부터 말해줬으면 일이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이제 내 말대로 하자. 경찰 일은 계속하더라도 정신과는 꼭 다녀보게. 저랑 며느리는 물론
한 발자국 물러서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도 아들을 토닥여줬죠. 그러니까 아들 녀석이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러는 거예요. 엄마, 미안해. 여보한테도 너무 미안해서 내가 할 말이 없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 말해봤자 해결되는 게 없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이 이렇게 됐네. 고집센 아들 녀석이 웬일로 반성을 하고 큰일 난 줄 알았던 아들이 다행히 별 탈 없이 돌아오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게 저희 가족끼리 감격스러운 포옹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그 뒤로 저희 아들은 어떻게 됐냐고요? 다행히 반장이 아들을 신고하지도 않았고 아들은 인사이동한 곳에서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전처럼 활기차 보이고 일하는 걸 즐거워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야 마음의 여유를 되찾게 돼서 제가 며느리를 찾아가 이런 식으로 사과를 하게 됐어요. 며느라, 아무도 모르게 의심했던 게 미안해서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게. 사실 네가 아들한테 해코지를 하는 줄 알았어. 근데 진실을 다 알고 나서 생각해보니 며느리 네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전부 다 이해가 간다. 내가 오해한 거였네. 며느리가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쩌지 하는 마음이 들었죠. 하지만 다행히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아주며 이리 말하더라고요. 어머님, 이제라도 절 이해해줘서 다행이에요. 다음엔 제가 의심된다면 속 시원하게 다 까놓고 말해주세요. 전 뭔가 숨기고 뒤통수 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번 기회에 어머님이 잘 알게 되셨을 거예요. 전 언제나 아버님, 어머님, 그리고 남편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말해주면서 절 이해해줘서 전처럼 잘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 며느리도 취직에 성공해서 마음을 놓고 있는데요. 아무리 며느리가 남이라고 해도 이제 한 가족이 됐으니 앞으로 아들만큼 믿어주려고요.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며느리가 남의 집 자식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도 며느리도 한 가족이고 내 자식같이 생각하셔서 저랑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길 바랄게요.